안녕하세요. 베터TV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기초생활수급자 조사 나온다더라. 부정수급 신고하면 포상금도 나온다던데. 최근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괜히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있다면 정말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와 함께 정부의 전수조사 이후 수급 자격 변화, 신청 시 주의사항까지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먼저 실제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60대 여성 어씨는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이를 숨기고 생계급여를 계속 수령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두 번째, 70대 B씨는 실제로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주소만 따로 옮겨 1인 가구로 수급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 사실이 드러나며 지원이 중단됐죠. 세 번째, 한 부부는 형식적으로 이혼한 후 여전히 함께 거주하며 각자 수급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 또한 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숨긴 정보라도 정부는 전기세, 가스요금, 통장 입출금 내역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정보가 연결돼 있어 쉽게 숨길 수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렇게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진행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정수급은 단지 세금 낭비 그 이상으로 복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작 절실한 분들이 혜택을 놓치게 만듭니다. 2025년부터는 인공지능 기반의 정밀조사도 본격 도입됩니다.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모은 정보를 보건복지부의 클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공유하고 분석합니다. 이 시스템은 수급자의 소비 패턴, 공과금 납부 현황, 부동산 소유 여부, 차량 정보까지 AI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이제는 단순 서류 검토가 아닌 생활 전반의 흐름을 파악하는 정밀 분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고의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신청할 경우 최대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받은 수급액 전액을 환수당하며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앱, 주민센터 또는 129 상담센터를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신고나 개인적인 악의적 목적의 신고는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럼 전수조사에 대비해 수급자가 지켜야 할 중요한 수칙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시적으로라도 수입이 생겼다면 꼭 신고하세요. 일용직, 아르바이트, 용돈 수령 등도 포함됩니다. 둘째, 주소지만 따로 옮기고 실제 함께 사는 행위는 금지입니다. 조사 시 거주 형태까지 확인합니다. 셋째, 자녀나 지인이 보내주는 용돈도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금액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타인 명의의 재산을 실소유처럼 사용하는 것도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명의는 가족이어도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 조심해야 합니다. 다섯째, 부양 의무자 기준 변경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자녀의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상, 재산이 12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심사에 반영됩니다. 만약 전수조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안내문이나 문자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단순 확인 대상일 뿐 당장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받는 건 아닙니다. 센터 방문 시에는 사실 그대로 말씀하시고 관련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억울하다고 판단되면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한편 2025년부터 수급 기준이 다소 완화될 예정입니다.
앞서 말한 부양 의무자 기준 외에도 30세 미만 청년도 독립수급 신청이 가능해지고 50세 이상 중장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의 경우엔 소득과 재산 기준이 현실에 맞게 완화됩니다. 생계급여 금액도 인상되며 자동차 기준도 완화되어 2000cc 이하 차량 가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수급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어렵지 않더라도 앞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상담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또한 수급은 신청일로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하고 만약 탈락되더라도 6개월 뒤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기재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사실대로만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자분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와 진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급자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아닙니다. 일을 하더라도 신고하면 급여가 조정될 뿐 자격 자체를 잃는 건 아닙니다. 좋은 옷 입고 다닌다고 수급 자격이 박탈된다? 아니요. 기준은 소득과 재산이지 외모가 아닙니다. 차가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누군가가 신고하면 내 정보가 공개된다? 법적으로 신고자 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용직으로 잠깐 일해도 수급 자격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소득 발생 시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녀가 외국에 살아도 부양 의무자로 간주되나요?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내 명의로 된 차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탈락될까요? 차량 기준을 충족하면 괜찮습니다. 남편과 따로 살고 주소도 분리했는데 1인 가구로 인정될까요? 실제로 생활이 분리돼 있다면 인정됩니다. 수급 탈락되면 다시는 신청 못하나요? 아닙니다. 6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큰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나 소문으로 인해 자격을 잃거나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제도가 더 복잡해지기 전에 오늘 영상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시고 궁금한 점은 주민센터나 129 상담센터를 통해 꼭 확인해 보세요.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